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와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간호사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혹시 병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전문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미국 병원에서는 채플린이라는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채플린은 환자의 몸을 치료하는 것이 단순히 약이나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돌봐야 한다고 믿고 있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아픈 곳을 치료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병이라는 게 단순히 몸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랍니다. 마음이 힘들면 몸도 영향을 받거든요. 걱정과 스트레스가 쌓이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심지어 혈압이 오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쌓이면 결국 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이런 점을 중요하게 여겨서 환자의 마음도 치료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채플린이란 분들이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다가가 그분들이 속에 쌓아둔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려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이 편해야 건강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적당하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나오면 문제가 돼요.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속 여기저기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장병이 생기고 당뇨가 악화되고 심지어 암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 같은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혈압도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우리 몸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병원에서는 단순히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의 마음까지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할지 몰라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채플린이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걱정과 두려움을 나누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병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번에는 실제 고민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한 시청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61세 김영수입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버지는 90세까지 사셨고 마지막 몇 년을 병원에서 보내셨죠. 저는 장남이었지만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버지와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고 말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어려웠고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몇 년 전 아버지가 병을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했지만 병이 깊어지면서 점점 거동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들 중에서도 제가 장남이다 보니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자주 찾아가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병실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지만 밥은 드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같은 형식적인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짧게 대답하시고는 창밖을 바라보시거나 텔레비전을 켜셨습니다. 그런 순간이 반복될수록 저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유난히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병실에 혼자 계셨고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떼셨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싶었고 이런 대화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나는 좀 두렵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렵다는 감정을 꺼내 보이신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진심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괜찮아요, 아버지.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며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침묵하셨고 저는 그 침묵을 참을 수 없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오래 사셨으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아버님도 편히 쉬실 거야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 두렵다라는 그 한마디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다면 좋았을까요? 저는 왜 그 말을 흘려보내버렸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아버지의 감정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색했기에 그저 피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후회가 됩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 어떤 점이 가장 두려우세요? 라고 물어봤더라면 아버지는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셨을까요? 혹시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버지라고 공감해드렸다면 아버지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에 답을 드리지 못한 채 떠나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변화하고 싶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라도 아버지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가슴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사연자님께서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많이 후회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어렵고 익숙한 관계일수록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겠지, 다음에 더 잘해보자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 시간이 더 이상 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사연자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순간 사연자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두렵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연자님은 어떻게든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괜찮아요. 아버지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한 것도 결국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버님께서 사연자님과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비록 길고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을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사연자님이 곁에 계셨다는 것 자체가 아버님께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혹시 가족과 마지막 대화를 떠올려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때때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지만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말로 표현되지 않는 깊은 감정을 나누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플린처럼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환자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대화를 할 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사건이나 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플린들은 환자의 감정보다 정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공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저는 3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우리가 흔히 하는 반응은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또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같은 정보 중심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대화법에서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감정을 짚어주면 상대방은 네.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같은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먼저 알아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린 질문을 한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네 혹은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화가 깊어지지 않고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은 그래서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대답이 짧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열린 질문을 사용하면 대화를 더 깊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가장 크게 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화 중간에 침묵이 생기면 어색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다른 말을 하거나 급하게 주제를 바꾸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플린들은 침묵을 하나의 중요한 대화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민을 이야기한 후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면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급하게 말을 이어가려 하지 말고 상대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상대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한 후 다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때로는 이 침묵이 더 깊은 대화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신호도 읽는다. 대화는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표정, 몸짓, 심지어 주변 환경까지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맡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진을 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들은 누구인가요? 손주분들이신가 봐요? 참 예쁘네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운 경우라면 또 다른 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일 때, 손을 꼭 쥐고 있을 때, 한숨을 쉬거나 먼 곳을 바라볼 때 이런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조언보다는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럴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조언하기보다 많이 답답하고 걱정되시겠어요. 라고 말해주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채플린들이 하는 역할도 바로 이것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환자의 마음을 돌보는 채플린의 이야기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죠. 하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귀 기울여 들어주는 한순간이 더 큰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속상한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무게는 배가 되기도 하죠. 마치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잠시 그 배낭을 함께 들어주겠다고 할 때 우리는 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위로를 받았을 때의 기분은 마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어지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듭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누군가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 줄 때 마치 따뜻한 담요를 덮은 것처럼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은 때로는 어떤 해결책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경청은 치유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해결책을 주려 하기보다는 그냥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혼자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말을 해주어야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큰 위로는 그저 진심으로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오늘 배운 대화법을 기억하며 내일부터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경청이 누군가에게는 작지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 곧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말을 전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재능이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재능을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